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12신살 공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38강입니다. 이 38강까지 해서 12신살을 다 마칠 거고, 총 강의가 이제 4강 정도 남았습니다. 42강까지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가 나라에서 정한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을 쉬고,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로 해가지고 최종 강의를 마감을 할 거예요. 나머지 4개 강의는 우리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던 그 사주 보는 루틴을 좀 여러 가지 형태로 모아서 그거를 좀 훈련을 하는 그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강의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사주 보는 루틴이 그 열쇠 푸는 거랑 비슷한데, 열쇠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자석식 열쇠, 자물쇠식 열쇠, 카드식 열쇠, 지문식 열쇠. 그럼 처음에 일단은 만능 열쇠 하나 탁 넣고 이리저리 후졌는데, 야, 안 먹히네? 그럼 이제 만능 자석을 갖다가 이리저리 해보죠. 왜 안 되면 카드 대보고, 그 안 되면 이제 지문 대보고, 안 되면 이제 휴대폰으로 원격으로, 뭐 이런 것처럼 이 사주 푸는 방식도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저런 방식, 저런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2신살의 마지막 후반부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10이라는 숫자를 어떤 완전체라는 숫자로 봐요. 보통은 완전을 10으로 보죠. 동양과 불교 문화에서는 이 10을 완전으로 보고 9를 완전의 하나 부족한 단계로 보는 거예요. 10에서 더 오버를 해서 12로 가면 이제 완전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주의 균형을 갖추는 숫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10이라는 숫자 되게 많이 쓰이죠. 뭐 12지파, 뭐 12제자, 뭐 12사도, 뭐 이런 형태들이 있고. 근데 이 동양에서는 이 12진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띠가 12년 주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10이라는 숫자에서 1, 2, 3, 4, 5, 6, 7, 8, 9까지는 활동 영역이고요. 다음에 10, 11, 12 구간은 쉬어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 계절이 아닌 거예요. 어떤 배우가 일단 자기 출연한 상태에서 막 자기가 출연을 한 다음에 이제 좀 뒤로 빠져서 대신에 자기와 반대되는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또 무대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나는 무대에서 좀 잠시 뒤로 물러나서 거기서 뭐 화장을 다시 한다든가, 뭐 분장을 다시 한다든가, 뭐 대본 연습을 좀 다시 한다든가, 뭐 피곤이 쩔었으면 내가 좀 잠을 한숨 잔다든가. 그래서 보통은 재충전해야 되는 기간과 같은 거죠. 택시 회사에 영업용 택시들이 있는데 그 영업용 택시들을 24시간 내내 돌리면 차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한 16시간 정도 운행을 하고 8시간 정도는 택시를 정비소에 보내가지고 쉬게 하겠다. 뭐 지하철 공사에서도 하루 한 뭐 17, 8시간 돌린 지하철을 그 철도 정비소로 보내서 거기서 좀 휴식도 취하고 부품도 교체를 하고 그렇게 살게 한다. 그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쉰다든가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동안에 디스플레이도 다시 하고 직원들도 좀 쉬고 돌아가면서 뭐 고장난 물건들도 좀 고치고. 근데 만약에 쉬는 날 없이 365일 돌아갔다가는 자칫하면 수리를 제때 못해가지고 망가질 수 있죠. 사람도 잠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사람 잠자는 시간에 잠을 안 자버리면 노화가 빨리 오고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되고 충전이 안 되고 뭐 이런 형태죠. 일종의 우리 동양권에서는 운명론적으로 12주기에서 이 9년, 12년 중에서 9년 정도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3년 정도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좀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거나 재정비하거나 같은 운. 꼭 근래에 있었던 그 코로나 사태 같은 느낌 있죠. 2020년, 21년, 22년 이 3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기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재택 근무를 하고 그 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집에서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에 전념하던 사람이 이제 우리 집안 꼬라다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되고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타의에 의해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이제 자의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유리해지고 타의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불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음식을 파는 식당은 불리해지고 그냥 배달을 하는 음식들은 유리해지고 뭐 이런 형태죠. 자,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게 되는 이 겁재천이에요. 겁살, 재살, 천살입니다. 겁재천. 겁살, 재살, 천살은
그 자기의 운동성이 아니라 현재 남의 운동성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유명 연예인이 있는데 자기 경쟁 라이벌 연예인이 있어. 근데 지금 경쟁 라이벌 연예인이 촬영하는 스튜디오에 내가 이거 손님으로 놀러 간 거야. 거기 가서 내가 나대고 야 그걸 연기라고 하냐? 비켜봐. 여기서 내가 연기할게. 그런 거 맞아 죽죠. 어디서 손님으로 와가지고는 너는 너네 스튜디오에 가서 너네 드라마 하나 찍어. 뭐 이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지? 스님들이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냥 얌전히 있어야지. 내가 스님이다. 목사 나와. 이런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이 내용을 다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 겁제천 구간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대지 말고 내실을 기하고 나를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고 심리적 태도에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좀 키워주고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원국에 들어있으면 원국에 겁제천이 2개, 1개 정도면 뭐 그런가 하는데 2개, 3개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아라 하는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운에서 들어온다. 특히 대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대운 구간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야 한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죠. 다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냥 얌전히 찌그러지고 뭐 나대지 말고 있어라 라는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음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12운성도 그렇고 12신살도 그렇고 이 겁제천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일종의 가치가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그게 무슨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와 힘이 세진다는 거는 좀 다른 개념인데 대체로 여름 수박 같은 제철 과일은 여름의 과일의 제왕은 누굽니까? 그래도 수박. 왜? 지천에 수박이 널려 있어서 수박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박의 힘이 강하고 기운이 세다는 거야. 근데 귀하지가 않아요. 수박이 흔해. 미인 왕국에 가면 미인이 별 볼 일 없어. 다 미인이야. 근데 일단 여자가 없는 나라에 어쩌다 할머니 한 명 나타나도 미인이야, 거기서는. 가치가 높아지죠. 휴전선 지키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동네 할머니만 나타나도 가슴이 뛴대잖아. 뭐 이런 느낌 같은 거. 이게 일종의 희소성에 의한 가치 상승이라고 보면 돼. 희소성에 의한 가치 상승. 자, 금값은 금값. 금값은 금이 흔할 때 오를까? 금이 귀할 때 오를까? 당연히 금이 귀할 때 오르지. 왜? 금이 없으니까. 금을 찾는데 금이 없으니까. 힘의 세기로 보자면 금이 없다는 뜻은 지금 금이 약한 거야. 금 구하기가 힘들어. 금이 없어. 야, 금 모여라 그랬더니 이만큼밖에 안 모여.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가치가 되게 높아지더라 같은 것도. 음식도 보면은 실제 먹어보면 별 맛은 없는데 되게 비싼 음식들 있죠. 왜 비싸? 잘 안 나니까. 그런 음식들이 있던데. 저는 제 돈 주고 참치 먹으러 잘 안 가거든요.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내가 보기에는 난 참치보다 광어가 훨씬 맛있는데 아니 왜 돈을 10배나 주고 참치를 먹어야 되지? 그리고 난 자연산을 먹든 양식을 먹든 그 맛이 그 맛인데 왜 자연산의 뱃살은 왜 값이 10배로 올라가지? 나는 20만 원씩 주고 난 참치를 안 먹고 나는 뭐 그런 느낌. 아무튼 그래서 이 겁제천 구간은 해당 오행이 휘소하거나 희귀한 구간에 들어갔다. 전체적인 사주의 느낌에서. 근데 이게 일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좀 말이 되는데 이 12신살의 특성상 연지 기준으로 휘소하다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연지가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월지, 일지, 시지에서 반대의 분위기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니까 좀 이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조상의 뜻과 그 사회의 뜻 또는 나의 뜻 또는 내 자식의 뜻이 사회 분위기나 집안 가풍과 집안 조상의 분위기에 반한다라는 어떤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자, 우선 겁살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겁살. 무섭죠? 겁살에 빼앗긴다는 뜻. 외부로부터의 겁탈, 의외로 화를 입는 것. 적병, 적의 명사다 같은 거죠. 이 겁살이 적병이고요. 이 제살이 적병이 아니라 적우두머리에 적보스. 그래서 이 겁살 다음에 제살이 요게 진짜입니다. 겁살이 적병이라면 제살은 적장. 이런 거죠. 액션 영화에 보면은 중간 보스들 여러 명 물리쳤더니 최종 보스들이 나오더라. 이 겁살은 중간 보스고요. 요 제살이 최종 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겁살은 생지 계열에서 나오는데 이 제살은 왕지예요, 왕지. 그러니까 적의 중심부에 들어간 거죠. 이 겁살은 적의 주변부에 간 겁니다. 적의 주변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북한으로 저 태풍에 휘말려서 가게 됐는데 지금 휴전선을 살짝 넘어갔다 그러면 겁살인 거고, 그러다가 내가 평양으로 끌려갔다 그러면 이제 제살 구간인 거고, 다음에 이제 재판소에 끌려갔다 그러면 이제 천살인 거야.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가 죽을지 살지 내 뜻이 아닌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죠. 자, 겁살. 삼합의 끝자 다음에 다가오는 그 글자. 자, 여기서부터 적지의 기운이 시작되는 것. 제살은 적지의 기운의 중심. 남의 영역에 지금 내가 놀러 간 거야. 이슬람 신도가 지금 기독교 국가에 간 거야. 기독교 수도사가 지금 이슬람 국가에 간 거야. 그 야당 대표가 지금 여당 중심부, 여당 지지자에 간 거야.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몇 달, 한 1, 2주 전에 그 우리나라 최악의 산불이 벌어져가지고, 그 태백산맥 인근으로 해서 경상북도 지역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이제 야당 지도자가 가서 막 이렇게 했더니 이제 주변에서 너 여기 왜 왔냐? 뭐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뭐 이쪽 지도자가 또 반대로 무슨 뭐 5.18 영영식이나 무슨 뭐 세월호 추모의 시간 이런 데 가면은 또 사람들이 눈초리가 도대체 왜 왔지? 너도 가해자의 일원 아니야? 약간 뭐 이런 느낌의 분위기가 뉘앙스가 펼쳐지는 거. 이런 게 일종의 자신에게 우호적이 않거나 또는 자신과 충돌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월지, 일지, 시지가 연지를 기준으로 지금 할아버지가 싫다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12운성으로는 절지에 해당한다. 자, 연지 삼합 기준으로 제살의 사촌이면서 선봉장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저기 중간 보스, 최종 보스 나오기 전에 최종 보스를 만나기 전에 나를 먼저 상대하라. 그러면 일종의 겁살은 예고편, 제살이 본편, 뭐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겁살운이 왔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러면 제살의 충격을 대비하라.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고, 겁살운이 뭐 크게 별 문제가 없고 우호적이다? 그러면 뭐 제살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겁살과 제살은 서로 아주 비슷한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겁살이 괜찮으면 제살도 괜찮은 거고, 겁살이 좀 문제가 생기면 제살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삼합의 기운이 완전히 소멸되어 정반대의 기운이 발동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해서 명리학적 삼합론적으로 안 좋은 구간을 굳이 꼽으라 그러면은 겁제천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삼재에 맞는 구간인데,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관념이라는 것은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 하고 다르게 이렇게 얼마든지 와전이 됐는데, 아마 이렇게 말을 두 사람한테 전했는데 한 명은 잘못 전했고 한 명은 제대로 전했어. 근데 제대로 전한 사람은 100명한테 전달했고 잘못 전한 인간이 한 10,000명한테 전달했어. 어느 게 옳은 거야? 10,000명이 알고 있는 게 옳은 거야, 그러면. 이거 10,000명, 왜냐하면 이건 관념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를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삼합의 이론과 원리로 보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겁제천 구간이 삼재에 맞는 건데, 오히려 삼재의 전 단계에서 삼재로를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참 어이없다. 오뎅이가 로댕이 되더니만 덴뿌라가 돼버렸구나. 나는 저는 좀 그런 측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삼재를 볼 때 삼합론적 삼재는 겁제천이 맞다. 하지만 일반 민중에게, 일반 사람들이 관습과 어떤 습관에 의해서 다른 구간이 삼재로 이미 다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삼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삼재가 옳으냐라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도 보는 거죠. 자, 기준 삼합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기세로 기운이 겁탈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호술 화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인호술 화 운동에 상반되는 기운은 수기운이고, 그 수기운의 체, 실체,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해자축 구간이거든요. 해자축 구간을 만났을 때, 자, 해묘미면은 신유술이 반대 구간인데 신금을 만났을 때가 이 구간이다. 자, 적장, 겁살은 은폐된 곳에서 나타나니 우연스럽게 돌발사고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게 적진은 적진인데 생지적진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예상치 못하게. 가령 그 탐험 영화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어떤 폭풍에 휘말린 선원들이 어느 섬에 정찰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두둥두둥 하는 음악과 함께 갑자기 어디서 기습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겁살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돌발적인, 그래서 우연스러운 돌발 사고와 같은 형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겁살이 있으면 외부 보이지 않는 곳의 방해로서 타인으로 인하여 잘못, 누명, 고자질 등이 생긴다. 겁살은 차, 폭행, 반항, 건물 철거, 강탈, 입원, 수술, 세균 박멸, 강제 구속에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제살로 가면 더 심해져요. 이게 되게 안 좋다는 구간들에 대한 설명이죠. 겁살은 남이 나에게 잘할 땐 성인 군자처럼 굴지만 한번 수틀리면 아주 잔혹하고 냉정해진다. 겁살이란 주로 전쟁터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성패와 기륭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된다. 남에게 억압당하는 삶을 살기도 하며 부동산의 압류나 강제 매각 등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겁살이 양인과 있으면 흉신이면 강도, 강간, 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구간들이,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들이 얼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게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쓸게요. 저는 그 인간의 의식 상승, 우리가 그 지난 시즌 그 고급 통병반에서 뭐 영혼의 성숙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사주는 영혼이 짠 계획이고, 근데 그 영혼이 짠 계획이 뭐 100점 맞을지 200점 맞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영혼의 성숙도에 달려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내년에 수학시험 보는 건 사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수학시험으로 1등 하는지 꼴등 하는지는 그거는 사주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건 걔가 평소에 수학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른 차이니까. 수학 공부를 한 사람한테 내년이 좋은 운인 거고 수학 공부 안 한 사람한테 내년이 안 좋은 거야. 자, 그 영혼의 성숙도적 측면에서 평균 이하의 의식 수준을 저는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사실 이런 현상들이 다 어떤 의식 수준일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냐면요. 이게 의식 수준이 중간 이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오히려 잘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무협지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협지 수준의 의식 수준. 사실 그 무협지나 무협 영화 같은 어떤 그 선악 구분이 분명하면서 뭐 고통받던 그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악당들을 그냥 딱 해치워가지고 우리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뭐 서양의 액션 영화나 이 동양의 무협지 수준들. 이 무협지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식 수준의 가장 기반을 이루고 있는 어떤 베이직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만 머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이제 그 수준을 우리는 올라서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그 수준이 보편적인 수준이었죠. 그 무협지 수준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거 아니면 내 거고, 내가 좋은 사람이면 넌 나쁜 사람이야.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너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협지의 세계에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결과는 좋은 사람은 살아야 하고 나쁜 사람은 싹 다 죽여야 돼. 다 벌을 받든지 감옥에 가야 되든지. 그리고 좋은 물건을 같이 나눠 갖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그거는 1등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야. 무슨 무술 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이 공주를 차지한다는 둥, 뭐 1등한 사람이 다 가진다는 둥, 어떤 무공을 가진 스승이 딱 제자 한 명, 말 잘 듣는 착한 제자한테만 그 무공을 전달을 하는 바람에 그만 강호에 피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무공을 뺏으려고 하는, 그 비급을 뺏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칼부림이 벌어졌다는 둥. 근데 이게 무협지 수준의 의식 세계야.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그거 이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하지만 현대사회는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절대 무공의 비밀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왜 혼자 가져. 그걸 구독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3천만 명이 구독을 하게 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3억씩 벌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나 혼자 가질 거야. 나 혼자 절대 비급을 가질 거야가 아니라, 야, 내가 절대 비급을 얻었습니다. 빨리 접속해서 한 달에 3만 원씩만 내시면은 내가 저기 하루에 한 장씩 공개할게. 그리고 저 플래티넘 멤버가 되시면 뭐 이런 것들이 공유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다 앞뒤의 양면처럼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관점이죠. 이 사람은 죽여야 되고,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역할로서 필요하고, 이 사람은 이런 역할로서 필요하구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통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히 12신살은 전통사회에 기반을 한 어떤 풍습이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런 안 좋은 운에 가면은 넌 이제 뒤졌다. 너는 전쟁터에서 넌 이제 억압을 당하든지 다 뺏기든지 하게 될 것이다 같은 논리인데, 하지만 이거를 가치적 요소에서 보자면은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의사 없는 마을에 나 혼자 의사인 거고, 다들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 부분에 내가 가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한 거고, 이런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들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문학 박사야. 나는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썼어. 그래서 그 마을 통틀어가지고 글 쓰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어. 그럼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 되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들 칼 들고 싸움하겠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가서 적진을 정찰을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식량을 갖다 줘야 되는데 다들 쌈만하겠다. 근데 나는 뒤에서 식량을 갖다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을 길들일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여름 수박이 아니라 겨울 수박 같은 느낌으로 봐야죠. 겨울에 수박이 있다고? 있긴 있는데 값이 비싸요. 사실 그닥 맛있는 것도 아니고 찾는 사람도 많진 않아. 모양도 작고 사이즈도 작아. 뭐 그닥 맛있지도 않아. 하우스 수박이니까. 하지만 겨울에도 수박 찾는 사람들은 있고 겨울 수박은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린다. 금이 부족할 때는 금값이 오른다. 그런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신묘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전에도 강의 시간에 이 시간 한번 했는데 이게 12신살론과 12운성론에서 차이점을 얘기할 때 제가 신묘일주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 신묘일주가 만약에 신묘일주는 일지에 재성을 깔고 앉았단 말이죠. 일지에 재성을 깔고 절지에 앉아있는 12운성으로는 절지인데 근데 만약에 그 신묘일주의 묘가 장성살이라고 만약에 12신살 기준으로는 장성살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만약에 뭐 해묘미 띄어가지고 신묘일주가 해묘미띠에 태어나면은 묘목이 장성살이 되겠죠. 그러면 그 묘목이 대장인 거야. 그러면 내가 직할로 일지에서 다루고 관리하는 내가 직속으로 관리하는 그 재성이 그냥 재성이 아니라 장성 재성인 거야. 그럼 무슨 표현이야?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개가 그냥 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짱 먹는 개야.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지금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우리 동네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자동차야. 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원생들이 우리 마을에서 최고 엘리트들 잘 나가는 대장집 자녀들을 내가 다루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절지야. 그 말인즉슨 그 강아지를 막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죠. 아유 강아지님 내가 잘 먹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학원에 오는 원생들 얘네 잘못하면은 저기 얘네들 다 장관집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 잡혀가. 약간 이런 느낌 같은 요소라고도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신묘일주의 묘목이 제살이다. 제살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유축띠라는 뜻이에요. 사유축띠. 그러니까 닭띠에 신묘일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닭띠에 신묘일주면 사유축 기준으로는 묘목이 반대 기운인 제살이에요. 그러면 나는 지금 제살 위에 앉아 있는 거야. 나는 그럼 내가 직속으로 다루는 재성이 제살이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내가 다루는 애들이 매우 희소한 걸 다루고 있는 거야. 우리 마을이 수박산지인데 지금 나는 복숭아를 키우고 있는 거야. 뭐 우리 마을이 어촌 마을이라서 다들 물고기 잡기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송아지 키우고 소고기 생산하고 있는 거야. 다들 냉면집을 우리 마을이 냉면으로 유명한 동네라서 다들 냉면 팔고 있는데 나는 중국집 낸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어디 가서나 냉면을 먹을 수 있지만 짜장면 먹고 싶으면 우리 집 와야 돼. 그런 느낌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겁살, 제살, 천살은 다소 그 연지 기준으로는 다소 희소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희소한 것의 가치성이 되게 높다. 좀 이런 기준으로 한번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시간 외에도 요 제살에 대한 얘기할 때도 요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요것도 우리가 어떤 의식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흉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길하게 나타날 수도 있구나. 나 빼고 모두 적이고 니들은 모두 나쁜 놈이고 내가 너희들을 물리쳐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나는 좋은 편이고 니들은 나쁜 편이야 라고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억압당하고 부동산 압류나 가압류, 강제매매, 흉신, 강도, 강간, 폭력, 살인,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 잔혹하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겁살에서 벌써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제살에서 무슨 얘기 나오려고. 자, 이번에 제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네. 저기 겁살에서 보면 관성이면 저기 아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보시면, 네, 겁살이 관성이면 그 겁살자들은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관성이 평관이나 정관이나 똑같이. 정관이면 민간적인 요소고 평관이면 좀 특별한 스페셜한, 강도로 치면 평관이 좀 더 세죠. 그렇죠? 이 관성이라는 애는 비경겁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을 뭐 강제적으로 통제하거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너 출두하세요, 너 요거 이렇게 하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성을 가지고 있다.
의료, 법, 건축, 세무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성이 겁살이면 좀 조심해야지. 네. 그럼 겁살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냐면 겁살한테는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아이고 겸손하게 해야지. 겁살을 만나면 겁살이 재성이면 부인한테 야 너 내 말 들어. 아유 부인님 감사합니다. 겁살이 비겁이면은 아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목사님이 절에 갔어. 그래 사탄마귀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거기 절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면은 아이고 우리 스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저 아무개 교회인데 저도 대체로 절에 계신 분들 예의 좋은데 예전에 한번 북한산에 올라갔다가 북한산 중턱에 보면 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북한산에 한참 올라가야 되는 절들이. 이 북한산 산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절에 들려가지고 물도 얻어먹고 절에서 좀 쉬었다 가고 그러는데 그 북한산 중턱에 있는 그 절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계속 저쪽에서 무슨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스님한테 이게 무슨 소리? 왜 절에서 찬송가 소리가 납니까? 그래서 저쪽 저 먼 곳에 저 수키로 떨어진 곳에 큰 절에서 일부러 이 북한산에 있는 절들을 향해서 초대형 스피커를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쪽으로 매일 일요일이면 거기서 찬송가를 여기서 쏴대고 있다. 그래서 그 북한산 등산하는 내내 계속 일요일 날 등산을 하는데 찬송가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일반적인 스피커로는 그렇게까지 안 날라와. 그게 무슨 수키로 떨어진 저쪽에서 날라오는 건데 많은 경우로 볼까 말까 할 만한 곳에서 전 정말 예의가 아니다. 아니 그 전기 엄청 먹을 텐데 그 교회 안에서 트시지 왜 교회 바깥에 그 큰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북한산에다가 쏴대고 계시냐. 나는 가끔 좀 그런 소리가 들더라고. 그게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지금 겁살한테 지금 야 덤벼 겁살 다 덤벼 하고 있는 거야. 겁살한테 가서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야. 예의를. 자 재성이 겁살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성은 경제활동 돈벌이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재성한테 이게 굽신거리면서 아유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돈벌이를 할 때 야 우리 식당에서 먹으려고 그러면 먹고 말라면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유 우리 식당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아유 우리 모텔에 쉬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청소 안 돼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어디로 연락을 주세요. 아유 제가 잠시 밥 좀 먹으러 갈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여기로 핸드폰 주시면 제가 얼른 밥 먹고 쫓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놔야 되는 거야. 왜? 재성 내가 다루는 대상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대상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일명 그 재성이 겁살이면은 적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 마치 그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되게 무시하던 일제시대에 일본 가서 장사하는 사람.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슬람 국가에 가서 교회 차린 목사. 거기 그래서 저 이슬람 국가에 교회를 차리는데 절대 사회 문제 안 일으키고 저 여기 규범시키면서 법대로 제가 얌전히 조용히 그냥 저희들끼리만 예배 볼게요. 허가만 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기서 찬송가 쏴대면 이제 사형이죠. 이제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자 이제 겁살보다 더 센 제살로 가겠습니다. 제살은 이 삼합운동의 반대 기운의 정점입니다. 한마디로 쉬어가세요예요. 이게 일종의 야행성 동물한테는 한낮을 만난 거고 주간성 동물한테는 심야 한복판인 겁니다. 그 시간 잠자는 시간이고 쉬어가는 시간이야. 하지만 간혹 그 시간에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긴급한 상황. 우리 집 아이가 지금 가출을 했는데 지금 밤 12시야. 지금 12시가 중요해? 지금 아이 찾으러 다녀야지. 우리 아이가 지금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데 지금 연락이 끊어졌어. 그럼 새벽 2시고 3시고 랜턴 들고 가서 산을 뒤져야겠죠. 그러니까 제살에서 활동하려면은 그만한 어떤 가치성과 이유가 있어야 된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주에 겁제천을 잔뜩 깔고 있으면은 일종의 불난 곳에 가서 누군가를 구조한다든가 원래 이런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닌데 있어야 할 꼭 이유가 필요해서 현재 있는 상태들 마치 남자들만 다 있는 곳에 여자 한두 명 있다든가 여자들만 다 있는 곳에 남자 한두 명 있다든가 뭐 이런 형태들의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들이다. 하지만 그곳의 주류하고는 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주류의 예의를 지켜라 같은 거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봤습니다. 로마에서는 신으로 황제를 봤어.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에는 그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종교는 다 허용을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난무를 했는데 오직 기독교만 사자밥으로 던졌어. 그 이유가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아유 무슨 황제가 신이야. 황제는 인간이고 신은 예수님 그리스도 그 시대는 예수님 없었지. 자 그러니까 그 신은 오로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니 니들은 사자밥. 그러다가 나중에 유연한 정책을 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기독교 측에서 유연한 정책을 뭐라고 그 어떻게 저기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면서 어떤 현실 사회의 제도는 그 황제에게 충성하고 나라의 법에 순응해라. 하지만 어떤 정신적 어떤 종교적 요소는 우리를 신으로 믿어. 그러니까 신을 두 개로 나눈 거야. 현실 세계의 신은 로마 황제고 다음에 하늘나라의 신은 이분으로 모셔라. 이렇게 딱 교통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융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에서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전까지 사자밥 던져주다가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은 천황이 있죠. 일본의 천황 제도를 인정하는 종교는 인정을 하고 천황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았는데 그래서 이 일본하고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졌는데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거의 씨가 말라버렸죠. 왜? 천황제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야. 뭐 현실 세계고 저승 세계고 다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 되는 궁극주의로 갔으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게 여호와의 증인 교단이 제일 먼저 와서 활발한 포교를 펼쳤는데 그만 일제시대 때 씨가 말라버렸답니다. 그 일본의 천황을 인정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후에 이제 기독교 장로교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융통성 있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공존이 가능하게 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겁제천의 이 영향력들은 바로 적진에 가서 반대의 기운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기운을 존중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존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생기는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이래서 안 좋다, 저래서 안 좋다, 병 걸린다, 사고 난다, 망한다, 이것 뺏긴다, 저것 뺏긴다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살. 제살은 수옥살이라고도 해요. 뭐 한마디로 감옥에 갇히는 살이다. 뭐 사방이 감옥같이 느껴진다 같은 거죠. 자, 제살은 삼합운동의 정반대 기운입니다. 삼합의 중심 기운의 반대 기운이 제살이라고 보면 돼요. 사유축 운동에서는 유금의 반대인 묘모, 뭐 신자진에서는 자수의 반대인 오화, 뭐 인오술에서는 오화의 반대인 자수, 해묘미에서는 묘의 반대인 유금, 요 운이 수옥살이다, 겁제살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겁살이 적병이라면 제살은 적장이다, 보스다, 영모동조자, 삼합의 왕지를 충하는 기운이다. 감히 월지, 일지, 시지, 나부랭이가 연지를 충하고 있는 거야. 연지를. 이럴 수가. 지금 이제 이런 분야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급격한 재난이나 질병, 교통사고, 횡사, 납치, 구속, 송사 등의 관액을 주도한다. 자, 그래서 제살은 꾀돌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제살은 꾀돌이가 되어야 한다예요. 너 꾀돌이 될래 죽을래? 뭐 이거 같은 거예요. 꾀돌이 될래 죽을래? 그 전쟁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는데 2차 대전을 소재로 했는데 그 사람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피난을 가다가 그만 그 독일군한테 검문을 당하게 됐어. 그랬는데 그게 유대인 무리였기 때문에 그 검문을 하다가 얘네 유대인이잖아 하면서 독일군들이 이렇게 다 학살을 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독일말을 좀 할 줄 알았어. 저는 독일인입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독일인이에요. 예, 다행히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이제 성기를 검사하면 유대인인 게 다 나오는데 이제 할례를 하니까.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그거를 무사히 넘어갔나 봐. 그걸 어떻게 잘 캠프라치를 해서.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돼가지고 독일군 장교로 활동을 하다가 러시아랑 싸우다가 소련군한테 잡혀. 소련군한테 잡히니까 저는 유대인이에요. 저는 독일군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이에요. 해가지고는 다시 그 소련군으로 활동을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은 일종의 꾀돌이죠. 독일군 만나면 나는 독일군, 웰컴 독일군 하고 소련군 만나면 저는 소련군, 저는 독일군한테 핍박받은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이제 미군 만나서 아마 그 영화의 끝이 아마 나중에 미군을 만나는 걸 거야. 그래서 뭐 미군이 되는 뭐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꾀돌이에요. 그래서 제살이 있으면 꾀돌이가 되어야 한다. 꼭 이런 느낌이죠. 내가 변호사인데
내 신념에 되게 반하는 어떤 의뢰인을 맡게 됐는데 얘 맡기 싫은데 얘가 나한테 뭐 억을 주겠대. 뭐 송사에 이기면 억을 주겠대.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를 어떻게든 빼주세요. 내가 보니까 요놈이 딱 범인이야. 근데 어떻게든 그걸 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변호를 해야 돼. 약간 이런 거 누가 잘할까? 이게 이제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겁재천 있는 사람, 적진에 가서 활동 잘하는 사람, 적진에 가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꾀돌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예전에 PC방 주인이 PC방 사업하시는 분이 사주를 보러 왔는데 와서 이제 자신의 이렇게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PC방 주인인데 PC방 주인은 누구 덕분에 먹고 살아요? PC방 이용자들, 그 중에서도 PC방 페인들, 게임 중독자들, 거기서 백수들, 거기서 한심하게 거기서 하루 종일 라면 끓여 먹고 하루 종일 담배 피우고 게임하고 있는 사람, 요즘 담배는 못 피지. 그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살잖아. 근데 그 PC방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이 PC방에 죽치고 앉아있는 저 인간들이 너무 싫대. 이게 지금 딱 이게 겁살 제살 상황인 거야. 지금 내가 그런 사람들 덕분에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런 게 있죠. 술집에서 일을 하는데 술집이 너무 싫은 사람들 있죠. 술집에서 내가 지금 웨이터야. 지금 술을 팔고 있는데 그곳에서 부킹 와가지고 빨리 여자 데리고 와. 유부녀도 괜찮아. 이러고 있는 애들 보면 아, 저 씹태기들 진짜 아우, 저런 인간한테 내가 술을 하지만 그 앞에 가가지고 오늘은 물이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어. 사실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싫지만 싫은 거에 굴복하고 양보하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며 이런 것도 일종의 제살적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주에 제살이 있다. 그러면 적진에 가서 적진의 분위기를 맞춰서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벌써 죽어요. 벌써 사고, 횡액 그냥 우중퉁퉁 일어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교통사고, 횡사, 납치, 구속, 송사 등의 관액을 주도. 제살은 꾀돌이라는 별명이 있다. 두뇌와 순뇌, 권모술수가 능하다. 제살의 기능은 가슴 속에 자신의 뜻을 감추고 나 PC방에서 저러고 있는 애들이 너무 싫지만 그래도 아유 손님 오늘도 오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왜 오늘은 3시간밖에 안 하세요? 어제는 24시간 하시더니 오늘도 24시간 하시죠? 그래서 속으로는 이 한심아 집에 가서 일 좀 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네, 자신의 뜻을 감추고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욕망의 칼을 품고 있다. 직접적 폭력이 아니어도 심리적 위협과 협박 또는 묵시적 압박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한다. 이를 출세 등에 활용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겁살 제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무서운 도끼를 품은 좀 성분이고 앞뒤가 다른 어떤 성분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간 기준이 아니라 연지 기준이기 때문에 일간의 뜻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보죠. 엄마가 아기를 이제 막 잉태했을 때 상황을 상황한다. 아슬아슬하죠.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적 희귀 판단은 운이다. 옛날에는 애 날 때 죽느냐 사느냐였죠. 요즘엔 다행히 산부인과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제살은 적군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 일명 수옥살이라고도 한다. 영모 동조자, 최고의 실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죽음. 제살은 적장인 겁살, 영모 주동자의 휘하에서 활동을 하는 부하이다. 약간 이중간첩 같은 뭐 느낌이죠. 좀비 영화에서 좀비인 척하면서 좀비들하고 함께 다니는 뭐 그런 주인공이라든가 뭐 적진에서 적인 척하고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상징한다. 자, 제살이 희신이면 필요에 따라 적이라도 수용해야 되니 적이지만 용병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제살이 아무리 희신이라고 해도 적병이 아군 역할을 하기는 근본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싫어하는 존재를 위해 일을 하는 거. 옛날에 그런 일 많았죠. 그 가문이 멸망당하고 여잔데 그래서 그곳에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은 전리품으로 그 남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첩이나 부인이 됐어. 그러면 어느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던 나한테 잘해주던 남편이 획 죽임을 당하고 내 남편 죽인 놈이 너 지금부터 내 수청을 들어라 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애를 낳아주고 그 사람 밥을 해주고 그 사람 가족을 이끌고 꼭 그런 마음들. 요즘 같으면 좀 상상이 좀 안 되지만 요즘 같으면 왜 살아 이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지. 그런 일들이. 그 보쌈 문화 같은 것도 그게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약탈혼이라고 이제 하죠. 여자를 훔쳐오는.
성경책에도 그런 내용 나와요. 그 뭐 어느 민족 쳐들어가서 그곳에 남자를 다 죽이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부인으로 취하여 그 자손을 번성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이게 왜 황당무계야? 아니 그러면 거기 남자들을 싹 죽이고 거기 있는 여자들을 부인으로 취했다고 치면 그 여자들은 또 뭐야? 지금 그 여자 자기 아버지를 죽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의 부인이 돼서 그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거 그 맘먹고 독약 만들어가지고 밥에다 독약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같은 일이 드는 너가 내 남편을 죽였구나 해야 되는데 아유 이 남자가 더 힘이 세네 우리 남편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옛날에는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가져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내가 더 유리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살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희신이라고 해도 적병이 아군 역할을 하는 거다. 제살은 적병의 포로가 된 상황이다. 불법의 행위를 하다 경찰에 들킨 상태. 요즘에 극장에서 1등하고 있는 영화가 제목이 야당이라는 제목인데 그 정치에서 쓰는 야당이 아니고 그 마약 범죄할 때 이중 뿌락치를 야당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 범죄를 수사를 하다가 그 중에서 마약 범죄 한 명을 잡았어. 그럼 한 명을 잡으면 걔를 이제 야당으로 바꾼대. 이렇게 너 감옥 가서 평생 살래? 내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래? 너 얼른 너 내 뿌락지가 돼가지고 너만 잡아가지고 너 만약에 너보다 더 높은 애들을 여러 명 잡게 해주면 너는 그냥 내가 가볍게 풀어줄게. 해가지고는 이제 걔를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래를 갖다 성사시켜서 이왕이면 큰 거래를 성사시켜가지고 그 정보를 얻어내면은 그 현장을 이제 경찰이 덮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주범들을 나오게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야당 뿌락치야. 딱 제살이야, 제살. 지금 누구한테 잡혔어? 지금 나는 마약 하는 사람인데 경찰한테 잡힌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나 죽인대. 그러면서 내 친구들을 다 팔래,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죠. 적병의 포로가 된 상황. 불법 행위를 하다 경찰에 들킨 상태와 비슷하다. 태생적으로 겁이 많고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다. 때로는 언어와 눈빛이 위협적이다. 통제되고 억압된 상황에서 고초를 겪는 환경이니 겁이 많고 항상 불안한 것. 제살이 있으면서 사주 원국이 불미하며 평생 허리를 못 펴고 산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12신살로는 뭐 절지와 비슷한 뭐 끊어지는 절지 뭐 이런 거와 비슷한데 십이신살론으로는 가장 안 좋은 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십이신살론적으로 이 제살이나 겁살을 극복한 상태, 즉 제살이나 겁살을 내 것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나쁜 운이 들어와도 나쁠 일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마약을 파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지금 경찰하고 한편이거든. 그래서 경찰에게 적당히 편의를 제공하면서 내 구역의 마약 장사를 내가 지금 보장받을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다른 조직에서 나를 쳐들어올라 그러면 전화를 하면 막 경찰들이 와서 막 날 보호해줘. 막 약간 이런 느낌. 사실 그것도 FM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거죠. 그 마동석이 나오는 그 범죄도시 1, 2편에도 보면은 그 자기 뿌락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뭡니까? 그 지역의 조직폭력배지만 온건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적당한 선에서 너네 활동을 내 눈 감아 줄게. 근데 그 범죄도시 1편에 보면은 거기 갑자기 연변에서 온 웬 장첸이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는 경찰의 그 어떤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지멋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니까 이제 얘는 손봐줘야 되겠군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뭐 이런 내용이죠. 제살은 그런 내용과 같다. 똑소리 나는 적병이 지식인 경우 출세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이게 적진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과 수완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아부나 설득으로 실리를 추구한다. 간사하게 머리를 쓴다. 꾀가 많다. 교모하게 머리를 써서 합법을 가장한 묘책으로 상대방을 정복하고 실리를 달성한다. 옛날 시대에는 이 제살이나 겁살을 가진 사람들은 적진에서 이중 스파이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100%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적진에 가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대단한 능력과 수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감옥 가고 잡혀가고 털리고 겁탈당하고 사고당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한마디로 사주에 겁살이나 제살이 있으면 날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독립운동하지 말고 가서 잘 아부를 하면서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살은 생명과 명예에 관한 일들이 발생한다. 목숨 걸고 싸우는 일들이 발생한다. 꾀가 많아 임기응변에 뛰어나지만 이게 잘못 쓰면 자모자폐하여 결국엔 자신을 궁지로 모는 결과를 보기 쉽다. 자, 제살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천살을 좀 보도록 하죠. 천살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천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 하늘의 뜻 이런 겁니다. 자, 천살이 십성적으로 재성이면 이 직업은 하늘이 정해준 해야만 하는 하늘이 부여한 그런 것. 만약에 재성이 인성이면 이 공부는 이 학문은 이 자격은 이 연구는 하늘이 정해준 것. 이 천살이 식상이면 마찬가지로 베풀고 나누고 기르고 키우고 내가 돌보는 사람이 하늘이 정해준 일, 하늘이 베푸는 일, 하늘이 돌보라고 하는 일, 또는 이 식상이 내 재주와 능력이면 내가 뭐 요리사라든가 무슨 뭐 판금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연기자라든가 이거는 하늘이 내린 재주, 그거 하라는 재주. 그러면 천살은 웬만하면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 만약에 천살이 관성이면은 나를 뭐 내 남편이든지 나를 둘러싼 조직이나 소속이든지 내가 맡은 직위나 직분이든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이 나한테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행할 것. 이제 이런 요소로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호신샘 사주는 해월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술토가 천살이에요. 그러면 술토는 내가 말년에 하는 내 재물활동인데 내 재물활동이 천살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싫든 좋든 천살의 직업활동을 해라. 근데 이게 명리가 다. 그러면 그냥 하늘이 부여한 거구나. 아유 감사 땡큐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아유 하늘의 일을 했더니 먹고 살게끔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지면 되는 거죠. 다만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하늘에 벌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천살에 보면 뭐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하는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그거는 하늘의 명을 거역할 때 나오는 얘기다. 같은 형태로 보면 돼요. 자, 12운성으로는 양지에 해당합니다. 하늘이 널 보호해 줄 것이다 같은 거예요. 천살, 양의 의미 중에는 인간적 윤리나 도덕에 의해 타인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천살은 상제로서 임금이란 뜻도 되는데 인간의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대상, 또 국법, 대자연. 해묘미 운동보다도 한 단계 윗선에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대로 치자면은 내 직속상관이 중대장이나 대대장인데 중대장이나 대대장 나부랭이가 아니라 지금 사단장이 와서 나한테 시킨 거야. 사단장이. 그럼 해야지. 지금 중대장님 지금 사단장이 시킨 겁니까? 그래, 해.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와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천살은 하늘이 벌 주는 살로서 조상이 내리는 벌인데 이걸 꼭 벌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임무, 역할, 뭐 이런 관점으로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천사를 충하면 갑작스럽게 천영, 천왕,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올 수가 있다. 이거 충한다면 이게 천살이 하라는 거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죠. 천살이 형을 당하면 관제수가 발생한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야, 진술, 충미, 사고지의 글자는 명국의 천살과 월살이 동시에 나타날 때 가장 불립니다. 이런 거 그냥 제끼세요. 이 천살은 기본적으로 진술충미에서만 나타납니다. 천살이 진술충미. 진술충미인데 진술충미는 뭔가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기운을 가지고 다시 펼치고 무언가를 마무리 짓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뭐 글자죠. 사주 구조가 안 좋은 천살은 폐륜을 저지르게 되는 성분이기도 한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천살의 기운은 푸른 창공을 의미하니 자신이 하늘이라는 자존감이 가능하다. 이제 이 말인즉슨 내가 천살의 임무를 잘했더니 난 하늘 공무원이야. 나 하늘이 준 일을 내가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역할로도 볼 수가 있겠죠. 천살이 식상 재성에 해당하면 상전을 부하로 거느리는 것과 같아서 기강이 무너진다. 지금 내가 누구를 돌보고 지금 기르고 키우고 있는데 얘가 지금 하늘에서 내리네요. 무슨 느낌입니까? 지금 내가 무슨 가구회사의 매니저인데 무슨 새로운 신입 직원을 교육시키라고 해서 받았더니 걔가 알고 봤더니 회장 아들이야. 그거 뭐지? 도깨비에 나오는 얘기죠. 도깨비. 도깨비의 회장이 자기 손주를 어느 집에 자기 부하한테 맡기는 거.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걔가 천살이야. 걔한테 함부로 대했다가는 회장님이 뭐라고 할지도 몰라. 뭐 이런 것 같은 요소죠. 천살이 상관경관하면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을 당하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천살을 갖다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해버렸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무튼 천살은 하늘이 내린 고귀한 살이니 그거 들이받거나 거역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천살이 형당하면은 뭐 진술충미가 부딪히는 운이거나 아니면은 뭐 원진기문 같은 거 나는 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올해 같은 경우가 좀 주의가 필요하죠. 저는 천살이 술토인데 감히 사화 나부랭이를 써가지고 역마를 써가지고 감히 사술 원진기문으로 술토가 하지 말라는 지금 일을 막 펼치려고 뭐 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되는 거죠. 근데 1년만 지나면
다시 천사라고 인호수 삼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과도기적인 일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천살까지 했습니다. 이 천살은 한마디로 하늘의 뜻. 자, 삼합 첫 글자의 바로 앞 글자. 그러니까 삼합 첫 글자는 해묘미면 해수가 첫 글자죠. 그 해수의 전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죠. 그러면 사유축 같은 경우는 사화의 전 글자. 그러면 진토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보통 이게 화개지의 반대 화개지의 다음 단위 진술중미 글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뭐 인호술이면 인목의 직전 글자니까 뭐 축토 뭐 이런 글자가 이제 이 천살이다. 그러면 이 태어난 띠는 인호술띠인데 뭐 정축일주라든가 뭐 축월에 뭐라든가 뭐 시주에 축이 있다든가 그럼 내사주에 축이 있구나 천살이 들어있구나 그것의 십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나의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해보라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신살 오늘 6가지를 다 해봤어요. 자, 특히 겁재천 구간은 12신살에서 대표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 구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12신살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할게요. 12신살은 연지 기준으로 보는데 그러면 연지는 무슨 신살입니까? 이거를 또 보기 위해서 일지 기준으로 또 12신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좋은 글자 다 들어가고 안 좋다는 글자도 연지 기준으로 피해갔는데 일지 기준으로 보니까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다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지 기준으로는 보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관념의 확장 의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과도하게 무리하게 확장 의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이 관념은 적정 수준에서 써야지 적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음에 이 관념은 그 시대와 상황, 풍수, 문화에 따라서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겠죠. 한국은 12신사를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명리 쪽에서는 아예 12신살 자체를 보질 않아요. 거기는 오히려 12운성을 보죠. 그럼 그쪽에서는 12신살보다 12운성적 해석이 좀 더 미래 유도 능력이 강력하겠구나.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우리나라에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좀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명리를 배우신 분들은 12신사를 아직도 좀 많이 사용을 하시고 얘기를 하세요. 특히 사주 보러 오셔가지고 내 사주에 천살이 있다던데 자식이 없는 건가요? 내가 역마가 있어서 뭐 가만히 못 있는다던데 뭐 도화살이 있어서 안 좋다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12신살에 대해서 좀 알고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과거의 관념이다. 그다음에 연지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20년대에는 사실 이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그 유튜브에 사주 상담하는 내용 보면 요즘에 유튜브 사주 공부에서 12신살 얘기하는 게 거의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다.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운은 사주에서 말하는 모든 신 또는 모든 살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지 나를 연맥이려고 만든 게 아니다. 활용을 잘 못할 때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 이용의 취지를 이해한다면은 그게 이래서 필요해서 생긴 거구나. 자, 서양권에서 일요일 날 쉬라 그러고 동양권에서 9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3일 동안 쉬어라. 내지는 9년 열심히 일했으면 3년은 좀 쉬어가면서 너가 돌보지 못한 것들을 돌보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취지로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해야지 신이 우리를 벌하려고 12년 주기로 3년 동안 우리한테 삼재도 주고 겁재천도 줘가지고 우리를 벌하려고 우리를 고생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신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